안녕하세요. 대박식구 2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2부에서도요. 오늘 목요일하면 차트하면 목요일이죠.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 상담 이어가면서 함께 차트를 보는 법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2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공손하게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름다우신 우리 또 아나운서님 또 먼저 화면 잡아주시네요. 자, 일단 우리 CS 베어링 먼저 볼 건데요. 아니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나요? 자, 일단은 저 1부 마치고 좀 2부 시작했는데요. 자, 제가 1부 시작을 해가지고 종목을 딱 한 종목 봐드렸어요. 어떻게 너무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 노란톡방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종목을 봐달라고 지금 적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큼 밀려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나의 종목을 아직 보지 못했다 해서 실망스러우신지 않으신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자, 지금 내 종목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1시간 동안 방송 듣는데 재밌으셨다. 1번 눌러주시고요. 노란톡방에. 아니다. 그래도 내 종목 꼭 봐줘. 2번 눌러주세요. 제가 2부 방송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할 거거든요. 자, 아주 재밌었습니다. 1번. 아니다. 별로 그냥 그래요. 2번. 그랬더니 지금 노란톡방에 1번이 계속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봤던 2번이 있습니다. 상한가님 계시는데요. 자, 상한가님 종목은 제가 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자, 일단 다행스럽게도 일부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 의견이 지금 노란톡방에서 민심이 재밌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2부도 마찬가지로 종목들에 대해서 봐드릴 텐데요. 좀 더 또 자세하게 최대한 또 많은 분들의 종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상한가님도 굉장히 자주 들어오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뭔가 마음이 삐뚤어지셨나 봐요. 2번을 누르셨는데 어떻게 강퇴할까요? 근데 바로 사과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가락이 삐끗했어요라고 지금 노란톡방에 상한가님께서 적으셨는데 네, 농담이고요. 오늘 또 2부에서도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줄 아는 것들은 참 많은데 차트 보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과목도 다 전공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오늘 차트 한 번은 난 끝장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대박식구 차민환 김진영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카메라 켜시고 스캔 QR코드 딱 스캔하고서 입장하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다음 분 실시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냉막걸리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CS 베어링 남겨주셨네요. 네, 풍력주입니다. 오늘 2% 하락하면서 29,00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 29,9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비중 30%. 향후 전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여쭤보셨는데요. CS 베어링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네, CS 베어링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는 오늘 방송을 하면서 2부에서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 또 하나 배웠어요. CS 베어링이 풍력 관련주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어요. 솔직하게요. CS 베어링이 풍력 관련주인지 전혀 몰랐었고 방금 이제 안내해 주시면서 코멘트를 해주셨더라고요. 풍력 관련주라고. 자,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지금 냉막걸리님께서 CS 베어링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 노란톡방에 우리 냉막걸리님하고 함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냉막걸리님, 자, 노란톡방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CS 베어링을 왜 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CS 베어링을 왜 사셨는지 우리 냉막걸리님의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노란톡방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왜 사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CS 베어링 종목을 왜 29,900원에 샀는지에 대한 좀 이유를 듣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기 전까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냉막걸리님 나와주십시오. 바이든주라서요. 오케이, 좋습니다. 바이든주라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이든주라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인데 미국 대통령하고 이 CS 베어링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죠? 또 얘기를 한번 제가 계속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께 계속 제가 이렇게 맨투맨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과연 나의 투자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봐보기 위한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 바이든주라고 매수하셨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죠. 지금 업무 인수인가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자 바이든주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신 것 같아요. 환경 쪽 사업에 많이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바이든 대통령이 자 CS 베어링에 대해서 투자를 한답니까? 여쭤볼게요. 자 투자를 하면 얼마를 투자한답니까? 자 그럼 얼마를 투자했었을 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까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우리 냉막걸리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바이든주 관련주였고 CS 베어링 샀어요. 아니 우리가 소위 원화채굴 한다 그러죠. 정말 힘들게 직장인분들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거의 12시간 근무하고 퇴근하시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서 월급을 받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루 종일 손님 상대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요. 소위 우리 원화채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힘들게 번 돈이야. 그런데 힘들게 번 돈인데 아니 주식 투자하는 데는 왜 그렇게 쉽게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든 관련주래. 그래서 덜컥 삽니다. 자 오늘 모베이스전자 상한가 갔는데 저는 1,590원에 사가지고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이제서야 윤석열 관련주라 해서 모베이스전자 상한가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세요. 이 상투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여쭤볼게요. 자 풍력과 태양광, 2차전지 등등 뉴스 보고 저도 많이 매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떻게 좀 따뜻해지셨습니까? 또 상투 잡고서 이렇게 잉잉잉 울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그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거를 언제 사야 될까? 언제 도대체?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올바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TV에서 각종 뉴스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관련주, 뭐 관련주. 그래서 수혜를 뭐 당장 볼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냐? 다 오릅니까? 그럼 이 CS 베어링은 이 친환경 관련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갑자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동종 업계에서 그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가가 이때 이제서야 올라가고 왜 그것도 특정일에 올라가는 걸까요? 그리고 관련주라고 섹터가 딱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 그 종목들 어떻게 돼요? 다른 회사인데 같이 갑니다.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인데 같이 가요. 그러면은 우리 풍력 관련주 또 뭐가 있을까요? 풍력 관련주로 또 우리 시청자분 잘 알고 계시는 거 유니슨인가요? 네, 유니슨도 있죠. 네, 제가 이건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질문 드렸더니 바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죠? 네. 유니슨도 지금 풍력 관련주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은 CS 베어링하고 유니슨의 네. 차트를 함께 우리 시청자분과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비교해서요? 비교해서 네,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S 베어링 차트하고 제가 유니슨 차트를 같이 한번 비교를 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투자 분석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날리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이죠. 함께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차트가 유니슨이고요. 아래에 있는 차트가 CS 베어링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가의 움직임이 유사해요? 아니면은 다릅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해요.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아래에서 올라와서 조정. 주가가 아래에서 올라와서 조정. 그리고 이평 자체도 5일선, 11선, 21선, 61선이 수렴되어 갖고 있는 모양. 수렴되어 갖고 있는 모양. 그리고 피크 치는 포인트가 9월 9일, 9월 7일 뭐 하루 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분명히 유니슨과 CS 베어링이라는 종목 자체는 다른 회사의 종목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유니슨 회사와 CS 베어링이 뭐 쌍둥이냐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노란 톡방에 그죠? 다른 회사 같은 주가의 움직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얘기죠. 자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의 본질의 가치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것 같아요? 바로 돈의 움직임이에요. 과연 이 종목, 이 섹터의 이 종목에 돈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간다. 돈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떨어진다예요. 우린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수급이라고 표현을 하죠. 수급이 들어온 종목은 올라가는 거고 수급이 빠진 종목은 떨어진다.
그럼 조금 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카카오 이 섹터 4개의 종목의 주도주를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이 4개의 종목이 어떻게 가더라? 하나 어떻게 돼요? 돌아가더란 얘기예요. 이 섹터에 4개의 섹터가 있는데 한 번, 2번, 3번, 4번 순번을 결정해 놓고 뱅글 돌더란 얘기죠. 그렇죠?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유니슨이나 CS 베어링, 자, 풍력 관련주, 자, 좋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과연 이 돈이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않을 것이냐를 우리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언제 오를 것이냐, 어느 가격에 사야지 우리가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냉막걸리님께서 말씀드린 이 CS 베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차트가 있습니다. 유니슨이 있고 CS 베어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어느 아이가 대장주가 될까요? 어느 아이가 대장주가 될까요? 부터 봐야 돼요. 자, 분명히 섹터에서도 대장주가 있어요. 먼저 움직인 아이가 대장주가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니슨과 CS 베어링이 거의 쌍두마차격인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현재 차트 모양 자체가 거의 같이 메이저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거의 동일한 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자, 이미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니슨을 핸들링하는 메이저하고 CS 베어링을 핸들링하고 하는 이 메이저들은 둘이 뭐예요?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인데 지금 아직 저한테 전화는 아직 안 왔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올 거예요. 아, 형님, 지금 우리 좀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 어디로 오세요라고 전화가 올 거예요. 지금 이분들 여기 룸살롱에 가 있습니다. 지금. 네, 거기서 지금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이거 작업 어떻게 할까 지금 상의하고 있어요. 지금 유니슨, CS 베어링. 자, 같은 종목, 다른 종목이지만은 같은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자, 돈을 균등분할해 가지고 핑퐁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갖고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그럼 CS 베어링 유니스는 아직도 올라갈 상승 여력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그럼 대표님 뉴스 같은 거 다 안 봐야 되나요? 자, 그건 아니에요. 뉴스를 보시되 우리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는 반드시 차트를 보고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뉴스라고 하는 건요. 자, 한 번 내에 뉴스가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뉴스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나오고 이때 한 번을 뉴스 낸 다음에요. 조금 시점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또 냅니다. 재탕에 3탕에 이렇게 해요. 재탕을 하게 되죠. 자, 바이든 관련주에 대한 뉴스를 뭐 지금 나오고 얼마 전에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조금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려갑니다. 우려가면서 왜? 이거는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자, 뉴스와 재료를 보실 때는 과연 트렌드에 맞는지를 보아야 돼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은 그 뉴스가 유효성을 가지고 주가 상승 폭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주가의 트렌드를 보고서 트렌드가 유지되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되게 핫한 뉴스죠. 요즘에는 좀 시들해졌지만은 수년 전에 4차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AI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었죠. 자, 이 부분들은 뭐예요? 트렌드예요. 지난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바둑 대회가 있었습니까? 이세돌입니까? 네. 자,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서 4차 산업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뭐가 됐어요?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전기차. 이제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내연기관에서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로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었을 때 주도주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테마를 가더라도 단기성 테마인지 중장기성 테마인지를 보아야 된다. 그럼 풍력 관련, 태양 관련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바이든이 우호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대세적인 부분이다. 큰 트렌드에 맞춰서는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갈 부분이 맞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트렌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고 차트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타이밍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보여드렸지만은 유니슨과 CS 베어링 종목 자체는 어떤 종목이에요? 다른 종목이야. 다른 종목인데 주가 움직이 똑같아. 아니, 이거 가치 투자 분석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제가 되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런 기술적 분석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가치 분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씨, 무슨 기술적 분석 투자야? 야, 차트는 후행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 모르겠으면은 자, 니 삐리리입니다. 예요. 삐리리입니다.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가치 투자 분석 하신 분들에서는 차트가 후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그거는 본인들이 차트를 분석하는 데서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행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게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제 닉네임이 차미남이죠. 예, 차트를 미리 읽어주는 남자여서 차미남이에요. 제가 어떻게 삼성전자 57,000원에서 매수할 타임을 잡고 그 다음에 67,000원, 그 다음에 시초가 갭상승 나올 거야, 팔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야 되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부분들은 과거 차트와 현재 차트 움직임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 제가 비일비재합니다. 종목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헬릭스미스라고 하는 종목 제가 자꾸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번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헬릭스미스 종목 차트 잠깐 볼까요? 헬릭스미스 종목 차트가 지난 10월 20일 날 거의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최저점을 만듭니다.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요. 17,092원. 물론 권리락이 생겨가지고 가격 조정이 생겼는데요. 다소 좀 떨어진 겁니다만은 이때 18,000원의 매수를 말씀드려요. 이 최저점 찍은 날, 최저점 찍은 날 헬릭스미스를 18,000원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당분간 매일 10% 수익 납니다. 10% 수익을 계속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둘째 주 넘어가면서 자 2만 원 가면서 이제는 팔지 말고 목표가 35,000원까지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때 예측을 드리고 3, 4일 뒤에 목표가 35,000원까지 가서 익절을 하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노란톡방에다가 헬릭스미스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자, 관심 가지세요라고. 물론 제가 노란톡방에 손절 가격과 목표가까지 적어드렸어요.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많은 분들이 사게 되면 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일단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좋을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차트를 미리 읽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미남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는 주가의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 자체가 프랙탈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엮여 있습니다.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랙탈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타임프레임을 쪼개고 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주가를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차트는 절대 후행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뉴스가 선행한다고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 뉴스를 접할 때는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가장 후행된 정보예요. 재료가 선행되죠. 재료를 가지고 판을 짜죠. 판을 짜고 난 다음에 매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재료라고 하는 거는 가장 후행성 자료예요. 후행성 지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순서 우리가 시계론으로 딱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가장 먼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재료가 있죠. 어떤 회사가 상승하기 위한 모멘텀 재료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만 알아요? 회사 대표이사만 아는 거예요. 관계자만 아는 거예요.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시겠다고요? 그럼 좀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회사의 대표이사 관계자만 그 시장의 그 회사의 재료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대주주와 작전 세력이 짬짬이를 하죠.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 알았어. 대주주 물량 묶어놓게. 자, 매집해. 그리고 작업 걸자. 해서 뭐가 나요? 매집이 돼요. 그 다음에 주가 드라이브를 걸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야, 우리 갖고 있던 뉴스 있지? 하나씩 뿌리는 거예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양잿물인지 모르고 맛있는 사탕인 줄 알고 그걸 주워 먹습니다. 뉴스가 좋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상투 잡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본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아는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정한 뉴스인지, 그러면 이 시간을 딱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가장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재료는 대표이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매집이 이루어지죠. 매집은 어디에 나타나요? 차트에 나타나는 거죠. 차트의 매집에 대한 세력의 그림자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한다. 무엇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그널은 뭐예요? 차트밖에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차트에서 매집이 됐고 드라이브가 걸 때 주가 자체가 테이크오프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를 먹는 거죠. 그리고 그때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양념 치는 거죠. 딱딱딱. 자, 어떤 게 빠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선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과연 저 사람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지 본질을 파악할 수도 있어야죠. 가치 투자 분석, 재무 분석, 뭐 매출, 기타 등등 임상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들 과연 그게 선행할까요? 그 재료가 선행할까요? 특정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신라젠이라고 하는 종목 아시죠? 지금 뭐 열심히 법원 앞에서 또 회사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시위하고 있더라고요. 신라젠이라는 종목 때문에. 신라젠 종목 차트 한번 같이 봐볼까요? 그 문제 신라젠. 자, 신라젠 차트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신라젠 지난 2007년도에 고가 15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15만 원 고가를 만들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됐어요? 거래 정지된 상태예요. 2007년도 이 당시에 이 회사가 제가 뉴스를 서칭해 봤었을 때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간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임상 3상이 진행되면 어마어마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그때 뉴스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신라젠 회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인데 20만 원, 30만 원 갈 거야. 그런 컨센서스 나오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어떻게 오씨 사야지? 이거 30만 원 간대. 샀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년 만에 거래 정지돼 가지고 주가는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나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정지돼 있어요. 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접하는 그런 뉴스들이 진정한 선행 자료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정말 하는 이유는 저도 주식을 20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가치 투자 분석 못 하겠습니까? 재무제표를 못 보겠습니까? 테마를 못 찾겠습니까? 모멘텀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를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메인 세력이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중요한 거고, 과연 어느 타이밍에 드라이브 걸어서 주가를 빡 올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CS배열이라는 종목을 분석해 드려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가 뺑글뺑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CS배열이나 분석이 중요한데 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거 어디서 사야 돼요? 어디서 팔아야 돼요? 손절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 진입 어디서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앞으로 투자, 아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에 대해 가지고 여기 매수하세요, 여기 매도하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식 이번에 매도 딱 끝내고 매매 안 하실 겁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앞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하실 거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앞으로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지 옵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느 누군가에게 종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종목 살까요? 얼마에 살까요? 자기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학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자녀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잘 봐야 되지. 공부 열심히 해. 잠자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우리 학생들께 많이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정작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일부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안 하세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누가 사세요 그러면 카더라 그러면 카더라 통신에 따라서 정말 힘들게 번 돈을 그냥 마우스 클릭 한번
핸드폰 띡띡띡띡띡 클릭 한 번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 매매를 해요. 아니 소중하게 본 돈을 정말 희한하게 마우스 띡띡띡띡띡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아, 통도 크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물건 하나 살 때 어떻게 사시죠? 뭐 백화점이든 아니면 마트든 혹은 인터넷이든 온라인으로 사시든 간에 10,000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이 회사의 제품이 좋은지 저 회사의 제품이 좋은지 가성비는 어떤지 따져보고 좀 더 저렴한 가격 없나? 이러면서 상품 비교해가지고 사시잖아요. 꼼꼼히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아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요. 정말 통이 크세요. 한 방에 빡 풀샷 하면서 수백 수천만 원을 그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카더라 통신에 의지해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근심 걱정이죠. 언제나 올라가나.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정한수 떠도놓고 기도합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기도 매매를 해요. 기다리십니다. 기묘사 매매로. 이게 현명한 투자인지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세요. 자, 제가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자, 제가 지금 종목 하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관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라. 그리고 내 소중한 돈의 시드머니를 좀 버리지 말아라, 시장에. 그래서 시장에서 후구가 되지 말자. 그죠? 시장에서 주도하는 1등이 되셔야죠. 후구가 되면 되겠습니까? 시장에 눈먼 돈이 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럼 CS 베어링. 자, 궁금하시니까 우리 능막걸리님 CS 베어링 종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베어링은 지금 설명 다 드렸어요. 자, 일단 풍력 관련. 자, 일단 트렌드 살아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조정 구간이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제가 앞서 그림을 그려드릴 때 어떤 그림을 그려드렸냐면은 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CS 베어링 자, 졸라맨을 제가 한 번 더 그릴 거예요. 이번에 졸라맨은 어떤 그림이냐? 졸라맨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물구나무 서 있는 졸라맨을 그리겠습니다. 졸라맨이 어떻게 서 있다고요? 물구나무 서 있어요. 이렇게. 자, 물구나무 서 있죠.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은 리버스. 리버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꾸로 역자 쓰겠죠. 거꾸로 역, 헤드, 머리, 그리고 숄더. 뭘까요? 리버스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머리와 어깨가 존재하는 그림. 자, 그러면 CSBI라는 종목 자체는 지난 9월 달에 어떤 그림을 만들었냐면은 9월 달에 26,75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올라와서 지금 어깨 라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게 레프트 숄더 왼쪽 어깨고요. 여기가 헤드고요. 이곳이 지금 라이트 숄더 형국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떻게 돼요? 졸라맨이 거꾸로 서 있어요. 물구나무 서 있어요. 대단히 힘든 자세를 하고 있다가 이제 똑바로 서야 되겠죠. 벌떡 서는 게 나와야 되겠죠. 조금 있으면 주가가 벌떡 쓰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음봉의 매수를 해가면서 입질로 비중을 좀 서서히 준비하고 있다가 주가 자체가 32,500원을 넘어가면 비중을 실어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이 이후에 목표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 자체는 33,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목표,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계산 좀 하겠습니다. 43,000원 정도 나옵니다. 43,000원. 43,000원 정도. 잠시만요. 제가 지금 산수가 좀 약한데요. 자, 20,000원에서 38,000원까지 18,000원 가고 25,000원에도 18,000원 하게 되면은 43,000원 맞군요. 자, 여기서 32,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 자체는 42,000원에서 43,000원에 대한 가격까지 목표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시해 드립니다. 미리 이야기 드리겠죠. 어떻게? 현재 주가에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김진영 대표가 CS 베어링 43,000원 간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43,000원 간대.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배우셨죠? If A then B.
A라면 B.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얘기 해드리면은 B만 생각해요. B. 결과만 생각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A가 중요하다. A.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있잖아요. A라면 B. If A, then B.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습니다. 영어 교육 시간이 됐는데 전제 조건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CSB라는 종목 자체는 자 26,000원, 27,000원이 지지가 된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오면서 32,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우리가 43,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26,000원대가 깨지게 된다면 이 종목은 다시 2만 원대까지 왔다가 갈 수가 있어요. 여전히 이 종목은 살아있는 종목이다. 다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할 매매 접근이 필요하다. 어떻게? 현재 주가의 1차 분할 매수, 자 손절 라인을 26,000원대 잡거나 26,000원대의 분할 추가 진입, 그 다음에 최종 마지노선은 2만 원대까지 추가 진입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32,500원을 넘어가야지 풀샷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전략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올라갈 전략과 내려갈 전략을 양쪽을 다 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CS 베어링에 대한 종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상담 도움 드렸는데요. 잔소리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아주 뜨끔뜨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목요일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CS 베어링 어쨌든 뭐 유니슨과 이렇게 비교해서 도움 주셨습니다. 차트 이렇게 보시면서 좀 머릿속에 입력하셨다가 아니면 이제 포털 사이트 들어오셔서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재방송으로 보시면서 이제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런 종목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IG 넥스원 남겨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매번 졸라맨을 그려주시기 때문에 닉네임을 졸라맨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LIG 넥스원은 졸라맨이 거꾸로 나올지 똑바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비중 50%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고요. 매수가는 35,500원입니다. 오늘은 하락세이기 때문에 29,00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 LIG 넥스원 대표님 가보도록 할게요. 자, LIG 넥스원 제가 잔소리 조금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1부에 한 종목 지금 2부에 한 종목 지금 두 종목째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제가 또 나름 또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자, 일단은 오늘 제가 9시부터 저는 매주 목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제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요. 2시간 동안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자 오른쪽 하단이죠.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저 QR 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오픈 톡방에 노란톡에 대박식구 참이남 김진영을 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항상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리뷰 그다음에 보유 종목에 대한 점검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면서 봐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때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 자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자 이건 졸라맨이 똑바로 서 있을까요, 아니면 거꾸로 서 있을까요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정확하게 또 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LIG 넥스원은 또 어떤 그림이 또 숨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자,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주식 차트는요 어렵게 접근하지 않을게요. 자, 리버스 헤드 앤 숄더 이렇게 보이네요. 자, 어떻게 갈까요? 이 종목 끝났습니다. 종목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분석 27,000원대 지지라인 가지고서 턴어라운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목표가 자체는 35,000원대 중반까지 보아라. 전제는 저점 27,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자 분석 끝났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가버렸을까요? 자, 처음에 설명은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한번 배우고 나면은 굉장히 분석이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혹시 이정현 아나운서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밥 아저씨라고 혹시 아실까요? 알죠. 그림 그리는 아저씨. 네, 맞아요. 그림 그리는 아저씨. 그분이 어떤 멘트를 하죠? 우리 교육 방송에 딱 보면은 그 혹시 멘트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밥 아저씨 멘트. 참 쉽죠잉?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 미대 나왔거든요. 그러시군요. 어쩐지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주식을 앞으로 네. 그림을 잘 그리시면은 주식 매매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자, 우리 지금 밥 아저씨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어렸을 때 교육 방송 EBS에서 잠깐 짤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밥 아저씨가 나와서 그림을 막 그려드립니다. 유화를 그리죠. 네. 그런데 대단히 참 쉽죠, 그렇죠? 저도 차트를 이야기할 때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 해가지고 종목을 설명드리는데, 자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거죠, 항상.
그림으로 설명드립니다. 지금 제가 우스개 그림이죠. 아니 전문가가 TV에 나와가지고 종목을 분석하는데 이 종목의 재무가 어떻고 어떤 뉴스가 있고 하니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졸라매나 그리고 있으니까 TV를 확 돌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놓치신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주 우스운 그림이지만은 졸라맨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기준이 될 거예요. 대단히 쉽지만은 파워풀한 매매가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으로서 차트를 공부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다? 이 프랙탈을 시간의 타임 프레임을 이해를 하면요. 단기, 중기, 장기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안에 다 놓게 돼요. 자, 일단 LIG 넥스온이라는 종목 자체는 조금 전에 차트에 이제 그려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그림 숨어 있었다? 리버스 헤드앤숄더가 숨겨져 있었다. 리버스 헤드앤숄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가가 하락에 대한 추세를 멈추고 추세 전환에 대해서 상승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왼쪽 어깨가 있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어깨가 밸런스죠. 자, 항상 동일한 높이를 갖고 있죠. 하지만 내가 오른쪽 어깨가 우리 시청자분들 화면을 봤을 때 왼쪽 어깨가 되거든요. 자, 왼쪽 어깨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살짝 내려갈 수 있겠죠. 혹은 오른쪽 어깨가 힘들면은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겠죠. 자,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습니까? 언밸런스,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은 패턴 자체는 두 개의 어깨와 하나의 머리를 갖고 있는 패턴이 주식에 존재하더라.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리버스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는 어깨 라인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지난 어깨 라인에 해당되는 포인트 자리가 어디냐? 대략적으로 26,300원대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을 좀 다소 좀 하고 있는데요. 하락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300원대까지 하락을 좀 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흐름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보이시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가 파동을 카운팅 하더라도 하락 1파, 2파, 파동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게 26,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단기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열려있고 26,000원대까지 열려있지만 26,000원대에서 턴어라운드 되는지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을 봤을 땐 LIG 넥스원이 26,000원대까지 하락 3파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리버스 헤드앤숄더에 대한 어깨 라인에 대한 지지 라인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 그쪽에서 자, 캔들 패턴을 갖고 얘기할 때 모닝스타라고 하는 캔들 샛별이라고 하는 모닝스타 캔들이 나와서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 기준으로 3번쯤 내가 전저점에 대해서 손절라인을 잡고서 진입해본다 그러면은 26,000원대 매수해가지고 노멀하게 다시 3만원대, 32,000원대까지 타겟을 해가지고 올라간다면 수익률을 또 최저점에 매수해서 수십 %를 또 낼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함께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이후 움직임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을 통해 가지고 또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 저희가 가져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계속 계시면요.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이 방송만 해도 거의 10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저희 자리 충분히 남겨놨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아니더라도 우리 김진영 전문가님을 통해서 차트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스캔으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노란톡에서 대박19 차미남 김진영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딱 차트 보는 순간 이거는 졸라맨이 거꾸로 나왔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어디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른 종목이라 하더라도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써니님께서 SK케미칼 우선주를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없어서요. 저희가 삼양식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여사님께서 삼양식품 남겨주셨는데 매수가 10만 원이고요. 오늘 1% 내리면서 99,000원대 마감을 지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삼양식품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께서 이 종목에 대한 그 모멘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설명해 주다 보니까 대단히 제가 편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 정도로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삼양식품 실적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그죠? 네. 예, 실적이 좋아졌다. 네. 예,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실제 오늘 주가는 지금 4.5%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그쵸. 예.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 봤었을 땐 그런 실적 발표 대단히 신경 씁니다. 이걸 맞죠? 이게 이거 뭐죠? 이거 눈탱이라고 하나요? 방송 용어가 제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눈을 이렇게 빵 예, 맞을 수 있죠. 실적이 좋다고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네. 그쵸, 참 우리 가치 투자 분석에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네. 근데 지금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네. 미대 언니여서 그런지 네. 미대 오빠 아니고 미대 언니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해를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자, 삼양식품 함께 또 우리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은요 지난 6월 15일 날 최고점 14만 원을 찍었어요. 보시면 14만 원을 찍은 게 확인되시죠? 자, 6월 15일 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고점을 형성하고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봉우리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우리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큰 봉우리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우리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실은 여기는 봉우리가 하나 더 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상승 1파, 2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승 3파가 있고 이 언더라인은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면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올라간 부분이에요. 소위 가격을 조금 더 언더슈팅을 내가지고 매집이 돼서 올라오면서 드라이브를 마지막 그렸던 부분인 거고요. 자, 여기에는 제가 수평선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 세 개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떤 게 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그림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이게 어떤 형태의 모양일까요? 시청자분들 노란 톡방에 한번 그림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모양이 보이는지 이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신가요? 이건 또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삼지창. 네. 그렇죠. 우리 대박 베크님 1128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이철이님, 우리 토르님, 네, 출발님 적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노란 톡방을 보고서 지금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저기에 뭐가 보입니까? 바로 포크가 보이는 거예요. 포크. 우리가 주식을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포크 이론이라는 패턴에 대한 정의 내린 게 있어요. 보시면 이 구간 자체가 자, 이 포인트를 기준가를 놓고 본다면은 주가가 자, 이쪽에 상단, 그 다음에 여기가 중심, 그리고 여기가 하단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패러럴하게 가는 영역을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단 영역이고요. 이 아래가 하단 영역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서 채널이 형성되어 있어요. 프라이스 채널이 형성하고서 주가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은 어떤 영역이냐면 지난 6월 15일 날 고점을 만들고 떨어졌는데요. 상단 채널로 올라왔다가 다시 어느 영역으로 간 거예요? 하단 영역으로 지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 자체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자, 12,000원대에서 12만 원에서 10만 원대까지 12만 원에서 8만 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겠군요.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자, 이러한 패러럴 라인을 놓고 봤었을 때 이 하단까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어디 12만 원. 지금은 거의 중심에 해당되는 가격이 현재 10만 원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레프트 숄더에 해당되는 포인트 가격에 11만 5천 원 정도에 대한 가격 저항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스 채널 하단에 해당되는 포인트 얼마? 9만 원 정도, 9만 원에서 8만 원 5천 원대 중반까지 해서 가격을 위아래로 열어놓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체는 자, 위로 가도 자연스럽고 아래로 가도 자연스러운 그런 영역이어서 실질적으로 아래로 내려온다면 9만 원에서 8만 5천 원대에서 추가 진입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11만 5천 원으로 온다 그러면은 자, 이익을 챙기시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나리오 가지고 좀 매매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양식품까지 봐주셨는데요.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부두무님의 하이트진로 네, 3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7%, 울음 표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3% 회복했네요. 32,400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하이트진로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네,
그 오늘 방송 끝나면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님과 함께 하이투 진로를 한 잔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이트 진로가 올라가려면 또 매출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그쵸. 시청자분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바람으로 하이트 진로 한 잔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뭐 제가 주가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말씀을 잠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트 진로가 진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더 하락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는 지난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최저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 4분기, 3, 4분기 때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여기서 또 어록을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겠죠. 자,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냐면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과거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다. 그리고 과거의 지지는 미래의 저항이다. 아니, 제가 국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은, 자, 이게 실질적으로는 주식 투자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왜 이야기하냐면은 2020년 1월 달에 고점 라인을 형성했던 저항 포인트가 어딘지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격이 대략 33,000원대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부터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해온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이트 진로가 쭉 올라왔죠. 올라와서 33,000원이라고 하는 고가를 만듭니다. 33,000원 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급격하게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주가가 올해 3월 달에 최저점을 만들죠. 언더슈팅을 준 거예요, 포인트가.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어떻게 돼요? 리버스 헤드 숄더를 만들면서 강한 상승 오죠. 그 다음에 주가는 원래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가 라인 자체가 어떻게 돼요? 47,000원 고가 외봉 쌍봉 만들고 주가가 무너진 형국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빠지고 있습니까? 하락. 자, 1파, 2파, 3파까지 해서 지금 파동에 대한 1, 2, 3, 3파동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아직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은, 자, 이 포인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바로 지난 2010 포인트가 2020년 초 혹은 2019년 말 가격대에 해당되는, 잠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시점이 2020년 1월 달이군요. 2020년 1월 달에 최고점을 만들었던 33,000원대에 대한 뭐가 있어요? 강한 지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이 포인트 자체가 과거의 저항 포인트가 지금은 뭐가 되고 있냐면 미래의 지지가 되고 있다. 자, 과거에는 33,000원을 넘기 위해 가지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넘지 못하고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밀렸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난 4월 5월달 되면서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가격대가 과거의 저항이 이제 미래의 지지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터닝이 되는 포인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진영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분석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매주 목요일은요,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는 방법, 초보부터 고수까지를 위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도움은 못 드렸어요. 하지만 노란톡방 머물러 계시면 이제 대표님께서 알아서 도움을 주실 거라 믿고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대박식구 차민한 김진영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을 찍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박식구 2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